인천공항 제1터미널 국제선 출국장 3번 게이트 앞. 강인수는 두 손 꼭 모은 채 비행기 티켓을 가슴에 품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보러 가는구나, 내 손자 준이. 올해로 70을 맞은 강인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로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었고 늘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온 이 시대의 흔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할아버지였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연립주택에서 홀로 살아온 지 12년.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미국으로 떠나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강인수에게는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10년 전 미국으로 입양된 손자 준이를 다시 보는 것. 그게 인수 씨의 인생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준아, 할아버지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항공권은 1년 넘게 모은 연금과 동네에서 폐지를 주워 번 돈을 합쳐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동네 김씨 아저씨가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형님도 참 이제 해외로 여행 다니실 나이는 지난 것 같은데 손주 보러 간다니까 마음이 괜히 찡하네. 인수 씨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소원 하나 이루고 죽어야지. 고사리 손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일세. 그는 단정하게 다린 옷차림에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참전용사 명패가 박힌 배지를 달고 있었죠. 공항 로비 사람들 속에서도 인수 씨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똑바르고 눈빛은 마치 군인의 그것처럼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와, 어르신 혼자 여행 가세요? 멋지시네요. 허허, 그냥 손주 한번 보러 가는 거예요. 작은 웃음. 그 웃음 뒤엔 오랜 그리움과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이륙 3시간 전, 그는 탑승 게이트 앞 의자에 조용히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미리 싸온 김치 주먹밥 3알과 삶은 계란 하나. 비행기 음식은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는 혼잣말하며 한 입 한 입 조심스레 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인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자를 처음 안아봤던 날의 기억이 불현듯 밀려온 겁니다. 인수 씨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여정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배낭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으로 입양 가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강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 순간 공항 안내방송이 울리며 인수 씨의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고 다시 한번 배지를 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번 안아보자, 우리 준이. 긴 비행 끝에 도착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입국심사대 앞. 강인수 씨는 줄을 따라 한 발자국씩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긴 비행으로 다리가 저렸지만 그의 얼굴엔 피곤함보다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 문만 통과하면 준이를 보러 갈 수 있어. 왼쪽 가슴 주머니에 들어있는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권과 입국 서류를 꺼내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팔에 요란한 문신을 한 흑인 남성이 뒤에서 짜증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봐요, 영감, 좀 빨리 좀 가시죠. 우린 한가하지 않다고요. 인수 씨는 놀라 당황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인수 씨의 존재는 이미 심사관들의 눈에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잠시 후 입국심사대 앞. 인수 씨 순서가 되었습니다. 담당 심사관은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표정은 단호했고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여권 주세요. 아, 여기요. 조심스럽게 여권과 입국 서류를 건네는 인수 씨.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넘기며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입국 목적은요? 손자를 보러 왔습니다. 10살 된 강준. 손자가 여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심사관의 눈썹이 바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뭔가 의심스러운 듯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인수 씨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영어 하실 줄 아세요? 아니요, 조금은 이해는 해요. 왕복 티켓 있으세요? 자금 증빙 서류는? 보험은요? 여기 있습니다. 인수 씨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 왕복 티켓, 여행자 보험 서류. 하지만 그것들을 보는 심사관의 시선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동료를 손짓해 불렀습니다. 이 사람 2차 심사로 보내. 뭔가 수상해. 그 말에 인수 씨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선생님. 심사대 옆에 작은 방, 그곳은 입국 심사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따로 조사를 받는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철제 책상과 CCTV, 무표정한 직원. 인수 씨는 구석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엔 서서히 이상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미국 이민국 소속의 젊은 직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금발머리에 찬바람처럼 차가운 표정. 서류를 펼쳐보던 그는 고개를 들고 인수 씨를 노려보듯 바라봤습니다. 강인수 씨, 손자를 보러 왔다고 하셨죠? 하지만 공식 초청장이나 확인 가능한 서류가 전혀 없네요. 또한 당신의 금융 상태는 매우 열악합니다. 불법 체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난 그냥 손자 보러 왔을 뿐이에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인수 씨는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도록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모욕적인 말. 그 어떤 전투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모멸감이 가슴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난 대한민국의 베트남 참전 용사요.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이요. 난 불법 체류자도 거지도 아닙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직원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 순간 인수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입국 불허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입국 금지 도장이 여권에 찍혔고 그는 안내 없이 외국인 대기실로 밀려났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준이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허리를 숙여 사진을 주운 그의 손이 무겁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게 손자 보러 온 사람에게 할 짓이란 말입니까? LA 국제공항 외국인 대기실, 창문도 없는 차가운 회색벽 안에서 강인수 씨는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 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쿵쿵. 마치 전쟁터에서 총성이 멎고 연기만 남은 참호 안처럼. 탁자 위에 놓인 여권. 그 위에 입국 거부라고 새겨진 붉은 도장 하나. 인수 씨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가슴 한편에서 천천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 하지만 그는 그것마저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젊은 시절 그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전우가 옆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차라리 그때 그 총알을 내가 맞을 걸 그랬나. 그는 작게 중얼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쉴 새 없이 넘겨지는 지난 세월. 아내가 죽던 날
아들이 떠나던 날, 그리고 10살 생일에 사진 한 장 남기고 떠난 손자 준이. 할아버지나 이거 잘 그렸지? 준이가 색연필로 그려준 가족 그림. 지금도 그 그림은 인수 씨의 지갑 안에 고이 접혀 있습니다. 공항 보안 검사 때 그 그림을 보여주며 뿌듯하게 말했었죠. 우리 손자가 그린 거예요. 천재라니까요, 허허. 하지만 이젠 그 그림조차도 손에서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가 또 거짓말이라며 짓밟을까봐. 공항 대기실 밖 관계자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인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인수 씨, 환승 게이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와 주세요. 인수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뒤따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배낭 하나뿐. 손자에게 주려고 한국에서 직접 사온 인형, 그리고 빨간색 줄무늬 니트 조끼. 니트 조끼는 인수 씨가 직접 짠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거기는 많이 춥다더라고. 얘가 감기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 조끼를 짜느라 한밤중에도 전기장판을 틀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다트고 바늘에 몇 번이고 찔려가며 완성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옷은 다시 한국행 비행기 안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손자에게 보여주지 못한 채로. 게이트 앞 직원이 수속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연락할 사람 있으세요? 인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보낸 입양 서류에 적힌 번호. 하지만 그 번호를 누른다고 해서 아버지 하고 달려올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조용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말 못할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그는 한참 동안 게이트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너머 어딘가에 있을 손자 강준. 이름만 불러도 울컥하고 사진만 봐도 가슴이 뭉그러지던 아이. 그 아이는 이제 할아버지의 존재조차 모르게 되겠지요. 할아버지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자신을 보러 왔다는 사실도요. 그는 마지막으로 가슴속 사진을 꺼내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준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널 못 보고 간다. 하지만 잘 살아야 된다. 그거면 이 할아버지는 됐다. 그는 사진을 다시 가슴에 넣고 고개를 든 채 비행기 탑승구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침묵 속에 얼마나 깊은 눈물이 고여 있었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게이트 78번. 한국행 비행기가 탑승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강인수 씨는 공항 직원의 안내를 받아 탑승구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짐은 배낭 하나에 담겼고 마음엔 이루지 못한 약속 하나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무리의 사람들 속에서 인수 씨를 유심히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공항 로비에 위치한 참전용사 기념관 운영 자원봉사자이자 미국 현지 군인 가족 커뮤니티 소속의 한인 2세 여성인 한지윤 씨였습니다. 지윤 씨는 대기 중인 노인 한 분이 가슴에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용사라고 적힌 배지를 달고 작은 사진을 자꾸 들여다보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그 표정이 무엇보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표정이야. 지윤 씨는 5년 전 할아버지를 통해 한국 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한국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녀는 곧장 주변 보안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 어르신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뭔가 이상해서요.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민심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입국 거부되셨다고 들었어요. 불법 체류 의심으로요. 단순한 케이스 같던데요. 참전 용사셨는데요. 그 말에 직원은 피식 웃었습니다.
글쎄요. 참전 용사라고 하면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지윤 씨는 뭔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바로 기념관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근무하는 재향군인의 미국 지부 커뮤니티 채널의 상황을 공유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베트남 참전 용사 한 분이 손자를 보러 미국에 왔다가 입국 거부당하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공항에 계신 분들, 혹시 지금 로비 쪽에 계시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커뮤니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야 한다는 댓글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고, 자원봉사자들, 현지 교민들, 심지어 미군 출신의 참전 용사 가족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가 그 사실을 인스타그램에 실시간으로 올렸습니다. 참전 용사가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입국 거부당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남자가 공항에서 절망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상은 인스타그램에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고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같은 시간 공항 VIP 라운지. 미국 국방부 소속 브라이언 마셜 대령이 우연히 인스타그램 영상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그는 한국전 당시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한 아버지의 명예를 누구보다 중요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즉시 공항 이민국 수석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공항에서 참전 용사 입국 거부한 거 맞습니까? 네, 시스템상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영상 퍼졌어요. 게다가 이분, 전우들의 기록에 등재된 실명자입니다. 당신,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줄은 아시죠? 그 말에 수석 관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재조사 지시하겠습니다. 공항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비행기 탑승구 앞 강인수 씨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닥을 응시하던 눈동자가 갑자기 느껴지는 수많은 시선을 감지했습니다. 공항 전광판에는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 손자 만나러 미국 입국 시도 입국 거부당해 논란. CNN 뉴스 속 자막과 함께 화면 속에 인수 씨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다, 영상 속에 있던 분. 정말 베트남 참전 용사래.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가 탑승 게이트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바로 이민국 직원이었습니다. 아까 그 싸늘했던 젊은 남성이 얼굴이 창백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미스터 강.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공항 전체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다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공항 당국의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강인수 씨는 공항 VIP실 한쪽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의자가 아닌 부드러운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커피와 물, 간단한 간식까지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난 그저 손자만 보면 됩니다. 그거면 돼요. 작게 말한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이민국 조사 담당관이 입국 거부 취소와 관련한 서류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문서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강인수 씨의 미국 내 직계 가족정보 항목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류상 강준의 입양 기록에는 양부모 이름이 적혀 있었고 조부모 및 친척과는 연락 금지 권고라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엔
혈연 가족의 접촉은 아이의 정신적 안정에 유해함. 이라는 의료기관 소견이 동봉돼 있었죠. 공항 관계자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아이를 입양한 그 가족 쪽에서 강인수 씨의 존재를 숨기고 아예 없던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거네요. 심지어 입국 거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초청장 없음 역시 강준의 양부모가 초청 불어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동안 할아버지 모르게 이런 일을 벌였단 말이야? 지켜보던 자원봉사자 한지윤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손자가 지금 할아버지 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담당관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예. 법적 보호자들이 직접적인 연락을 차단해둔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강인수 씨가 가족이지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거죠.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누구보다 진심으로 가족을 그리워한 사람,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킨 그가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할 존재로 취급되었다는 현실에 공항 직원들조차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스터 강. 담당자가 다가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인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더 이상 놀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깊은 가늠할 수 없는 슬픔 하나가 잔잔히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럼 아이는 내가 온 걸 모르겠군요. 그는 천천히 배낭을 열고 빨간 줄무늬 니트 조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자 사진을 얹었습니다. 이건 그냥 전해주세요. 그 아이가 내가 왔었다는 것만 알게 되면 그걸로 됐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그 어떤 통곡보다 아프게 공항의 정적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항 한편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모두가 고개를 돌린 그 순간 10살쯤 되어 보이는 동양계 소년이 초등학교 교복 차림으로 터미널 안을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준. 누군가의 입에서 터진 그 이름. 소년은 숨이 차 헐떡이며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맞죠? 할아버지가 꺼낸 사진 인터넷에서 봤어요. 이 사진 이거. 소년이 주머니에서 꺼낸 사진. 바로 인수 씨가 지갑에 넣고 다니던 강준이가 두 돌 때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어릴 때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뒤에 할아버지랑 놀고 싶어요 라고 써놨었는데 공항이 다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70세 할아버지와 10년 만에 처음 마주한 손자. 인수 씨는 천천히 다가가 소년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준아. 그 한마디에 소년은 와락 인수 씨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 순간 공항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눈시울을 붉힌 사람들, 서로를 안아주는 이들, 카메라 셔터 소리. 강인수 씨는 눈앞에서 숨을 쉬고 있는 손자를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 준아. 할아버지가 드디어 왔다. 순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던 인수 씨의 발이 마치 무대의 중앙을 향하듯 천천히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무시당하고 신문당하고 쫓겨나던 이름 없는 노인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길을 열어주듯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저분이야. 영상 속 참전 용사. 그리고 그 손자가 왔대. 10년 만에 처음 만났대. 그 조끼 할아버지가 직접 짠 거래. 한지윤 씨는 감정이 북받친 얼굴로 자신이 운영하는 군참전 커뮤니티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항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입국 거부당했던 한국의 베트남 참전 용사 강인수 씨가
10년 전 미국으로 입양된 손자와 기적처럼 재회했습니다. 전 세계 한인 사회와 미군 참전 가족 커뮤니티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담당했던 젊은 직원, 아까 냉소와 의심을 쏟아냈던 그 남자도 한쪽 구석에 서서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항 당국에서 정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강인수 씨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국가의 판단 미숙으로 발생한 이번 일에 대해 미합 중국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강 씨의 방문이 최고의 예우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히 조치하겠습니다. 대기 중이던 VIP 차량 한 대가 공항의 정문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차량의 문이 열리자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내려와 인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격리했습니다. 그 장면은 순간적으로 모든 언론의 카메라 셔터를 한꺼번에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강인수는 작은 조끼를 손자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준아,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이거 할아버지가 밤새 짠 거야. 소녀는 조끼를 입고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 같이 가요. 오늘 밤 같이 자요. 인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서울의 밤하늘 대신 캘리포니아의 청명한 햇살이 눈부시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인수 씨가 손자와 함께 공항을 나설 때 그의 뒤에는 말없이 뒤따라오는 수십 명의 사람들, 그 중에는 공항 보안 요원도, 이민국 직원도, 미국 언론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은 몸을 낮춰 인수 씨 앞에 길을 안내했습니다. 아까 인수 씨를 2차 심사실로 데려갔던 젊은 직원, 그는 누구보다 더 참담한 얼굴로 뒤에서 서 있었습니다. 강인수 씨와 강준이 탑승한 검정 리무진은 국가 유공자 예우 차량으로 호송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공항 주변의 교민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감사합니다를 연신 외쳤습니다. SNS를 타고 퍼진 이 이야기엔 단 3시간 만에 200만 건의 좋아요와 수십만 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참전 용사셨습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인생 마지막 소원이 손자 얼굴 한번 보는 것이라는 그 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 저녁 손자 준이의 집. 소박하지만 깔끔한 거실 안. 인수 씨는 거실 한켠에 놓인 액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들이 그리고 아들의 미국인 아내와 어린 준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넌 잘 살고 있었구나. 그의 입술은 떨렸지만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손자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발표가 있어요. 할아버지 얘기해도 돼요? 인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인수 씨는 조용히 손자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잠든 아이의 숨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준아, 할아버지는 너만 있으면 돼. 이제 외롭지 않다. 캘리포니아 교회의 조용한 주택가. 강인수 씨는 거실 조명 아래에서 작은 다이어리 한 권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군부대 로고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속엔 베트남 전쟁 시절의 기록, 아내와 주고받았던 엽서, 그리고 아직 어렸던 강준이의 손글씨로 적힌 그림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랑 바닷가 가고 싶어요. 그 문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에 잔잔한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거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낮은 목소리는
한때 인수 씨가 밤마다 떠올리던 그 아이, 이젠 중년이 되어버린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들어선 여인은 강준의 미국인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인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거실 한가운데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땐 철이 없었어요.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고 양부모 입양 조건에 가족 단절을 요구받았어요. 서류에 서명하긴 했지만 아버지를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두고 떠났던 건 평생 죄였습니다. 곁에 있던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님의 존재도 아버님이 준이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손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준이가 직접 쓴 거예요. 할아버지가 있어줘서 고맙다고요. 강인수 씨는 잠시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림이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할 일이 있지.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 순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리고 인수 씨는 그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창밖에선 강준이와 동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같이 학교 가요. 아이의 목소리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준이 웃는 얼굴을 봤으니 편히 잠들 수 있겠구나. 다음 날 아침 강인수 씨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은 낯선 흰색. 낮은 천장의 조명 대신 미국 교회 주택 특유의 나무 천장이 부드럽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꿈이 아니었구나.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창밖 정원에서는 강준이와 그 친구들이 바람개비를 들고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마치 잊혀졌던 청춘의 숨결처럼 가슴 안 깊은 곳을 간지리며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강준이가 달려와 그의 손에 작은 색종이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오늘 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가족이란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하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종이 위에는 검정 뿔테 안경을 쓴 할아버지와 자신이 손을 잡고 다정히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그 그림을 본 인수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